펜실베니아 대학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독일종 셰퍼트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한 그룹은 스스로 전기 충격을 끌 수 있는 레버가 있었고, 다른 그룹은 레버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다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있던 개들은 모두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레버가 없었던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감이 학습된 겁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출구가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도 개들은 그냥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선택권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선택권이 생겨도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동물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됩니다.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학습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셰퍼드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극히 활동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반응을 읽었을 때 몇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요. 아침 일찍 진짜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한 9시, 10시에 퇴근하고 상사가 시키는 일, 동료가 부탁하는 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일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없었죠. 주말에는 또 대표가 전화 오고 또 어떤 팀장, 다른 부서의 팀장이 또 전화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볼 때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고, 거절하면 뒤처질 것 같았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거를 정말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선택권이 없다고 셰퍼드처럼 믿어버린 결과가 아닐까요? 지극히 활동적이 된다는 게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주변에서 간혹가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건 다른 종류의 포기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업무, 모든 요청, 모든 부탁에 몸을 내던진다. 모든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전부 해내려고 한다. 언뜻 보면 무력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무작정 전부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무작정 막 뛰어다닌 사람도 결국 결과는 같은 거죠. 선택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브로니 웨어는 한때 임종을 앞둔 중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것,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이게 전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다.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결코 가볍게 넘길 게 아니죠. 더 많이 하지 못한 게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한 게 후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분명히 살았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그 열심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샘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기업에서 일하던 그는 그 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면서 새로운 조직에 편입됩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상사, 새로운 동료들이 생겼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요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참석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어디서든 불려가면 달려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조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프로젝트는 계속 밀렸고, 마감은 지켜지지 않았고,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처럼 해고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한마디 건넵니다.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 그것만 좀 해. 이 충고가 샘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평판도 오히려 더 좋아졌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하는 책 에센셜리즘의 핵심입니다. 저자 그렉 맥커우는 스탠퍼드 MBA 출신으로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젊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한 게 아니었다. 더 올바른 것만 집중해서 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뒤에 제품 라인 300개를 철수했습니다. 300개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남은 소수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아이폰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기업에만 투자합니다. 모두가 사야 한다고 할 때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전혀 일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초기 10년 동안 온라인 서점에만 올인했습니다. 지금의 아마존은 그 10년의 결과인 거죠. 이들의 공통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샘은 그 이후에 노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실망했겠죠. 항상 예스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노라고 하니까요. 어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편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사람들이 샘의 결정을 존중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죠.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시간은 비싸다고 느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율성을 가진 사람은 권위가 생긴다고요. 거절이 곧 권위를 만드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딸과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하루였죠. 아마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해서 시간을 좀 만회하고 싶었겠죠. 회사를 4시 반에 나오는 걸 계획했어요. 그리고 나서려는 순간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이자 이제는 자신의 상사가 되는 친구와 마주칩니다. 그 상사가 말했죠. 자네 딸이구나. 오늘 같이 딸과 저녁 먹으면서 못다한 얘기를 하지. 상사의 제안인 거죠.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구나 오랜 친구이기도 한, 그리고 상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대부분은 따라갔을 겁니다. 딸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고 다음에 더 잘해주겠다고 말하면서요. 근데 솔직히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죠.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너무 좋은 생각이야. 나도 기대돼. 하지만 오늘은 딸과 데이트 약속이 있네. 딸은 그 하루를 평생 최고의 날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가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종종 인정 욕구 때문에 노라고 해야 하는 순간에도 네, 예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스가 정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포장합니다. 그 성실함이 선택권을 포기하게 만든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력한 게 아니죠.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가족, 건강, 친구,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거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시간을 쏟는 것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요하지 않은 요청들이 끊임없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셨거나 위클리 모티브를 신청해 주신 분에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벌써 저도 상담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게 된 지 건수로 따지면은 한 5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500건 중에서 이런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는 있는데 눈앞의 상황에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도 이걸 매주 함께 점검해 준 적이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위클리 모티브입니다. 매주 한번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좋은 책에서 뽑아낸 핵심 통찰을 매주 전달해 드리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혼자 고민하다 흐지부지 되는 분들, 방향은 알겠는데 실행이 잘 안 되는 분들, 매주 조금씩 나를 챙기고 싶은 분들, 링크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관심 있는 분만 확인해 보세요. 거기다 매우 저렴합니다. 자기계발 채널 댓글엔 항상 이런 게 달립니다. 나는 100억을 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억 자체가 그분의 목표가 사실은 아닐 겁니다. 100억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 100억이 생겼을 때 느끼고 싶은 그 감정, 그게 진짜 목표겠죠. 그 진짜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와 관계없는 것들은 거절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스탠퍼드 MBA 출신인 저자 그렉 맥커운도 결국 이 지점에 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일을 찾아라. 그러고 나면 이 질문 하나가 나침반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게 아니면 전부 거절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 거절이 권위를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막상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해도 셰퍼드처럼 무감각이 학습되어 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제가 무감각이 학습되어 버렸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500명 정도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보라고요.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이야기입니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였던 것 같아요. 뉴올린스를 강타한 뒤에 수년이 지나도 그 지역이 복구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정부도 좀 손을 놓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냥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브래드 피트는 그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메이크 앤 라이트라는 단체를 출범시켜서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하고 폭풍에 견딜 수 있는 150채의 가옥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한다. 막연하게 뉴올린스를 살리겠다가 아니라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지역이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고무적이며 평가 가능한 가까운 목표. 이 목표가 생기면 그 외의 것들을 거절하는 게 쉬워집니다.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딱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를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두려운 적도 많았어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도 셰퍼드 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뭔가를 거절할 때마다 이게 만든 건지 막 마음속에서 막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후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목표에 맞는가 아닌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임종 직전에 그 후에 용기를 내어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어야 했다. 우리는 그 후회를 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에센셜리즘의 핵심은 결국 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에 딱 1분만 눈을 감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 이외의 것들은 이제 용기 있게 모두 노라고 말해보세요. 그 거절이 당신에게 권위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거라고 저자인 그렉 매커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고는 우리가 속한 곳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벗어났고 미래는 닿을 듯 말 듯한 지점에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한가?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자문해 보세요.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단 거절할 수 있을 때요.